갑술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갑술일주의 일간 갑목에게 신축년의 천간 신금은 정관이 됩니다. 정관은 편관과 달리 주관적 원칙이 아닌 보편적 원칙입니다. 또한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하여 변수가 많은 압박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이 가능한 압박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편관과 구분하여 문관의 기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갑술일주에게 신축년은 보편적인 원칙의 틀 속에 들어가서 책임의 무게를 감당한다면 지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성의 무게감은 인성의 완충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감당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트렁크에 짐이 실렸을 때 완충장치인 쇼바가 잘 작동하냐 안 하냐의 느낌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갑술일주는 일지술토의 지장간에 인성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주 원국에서도 인성의 기운이 없다면 외부의 압박이나 각종 지적과 지시 등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주 원국에서 관성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비겁의 기운이 약하다면 너무 과하게 새로운 책임의 무게를 떠안으려 하기보다 기존의 것을 더욱 탄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도한 관성의 무게에 눌려서 몸이 상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책임을 벗어던지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갑술일주 일진 갑목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이고 예측 가능한 재물의 흐름이며 단계적으로 얻는 결실입니다. 그런데 갑술일주는 일지에 이미 술토 편지의 기운을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세 흐름에서 들어오는 정지의 기운과 함께 재성 혼잡이 됩니다. 재성 혼잡은 재성을 향한 마음 상태가 일관적이지 않고 혼란스러워짐을 의미합니다. 즉, 안정적인 목표를 추구할까 아니면 불안정하지만 좀 더 도전적이고 결실이 큰 목표를 추구할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십성의 기운이 혼재되어 작용할 때에는 그 다음의 십성 기운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습니다. 즉, 재성의 기운은 관성의 기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재성 혼잡이 발생할 경우 관성의 기운에 마음의 중심을 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주의 균형 관계이고 일간이 다른 십성의 기운을 제어하면서 주도적 위치에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갑술일주의 경우 재성 혼잡을 교통정리하기 위해 관성에 무게를 두게 되면 일간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갑술일주 일지 술토의 지장간에도 인성의 기운이 없고 상관 정화, 무토 편재, 신금 정관의 기운만 있어서 계속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따라서 갑술일주의 경우 신축년을 맞이하여 재성 혼잡의 기운을 제어하려면 인성의 기운에 비중을 두어야 좋습니다. 인성의 기운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운이고 베이스 캠프에 해당하는 기운이며 마음의 포용력과 여유로움의 기운이고 내면의 기운입니다. 이는 갑술일주가 신축년을 맞이하여 너무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거나 기존보다 더욱 영역을 확장시키려 하기보다 적절히 기존에 주어진 책임의 무게 정도를 더 잘 감당해내기 위한 마음의 완충력을 키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주의 균형이 잡히고 순환성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큰 무리 없이 안정적인 결실과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더 큰 결실을 이루는 것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것을 더욱 탄탄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대단한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주의 균형 관계를 이해하고 적절히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화개살 또는 명예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갑술일주에게 정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재능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현실적 결실이나 결과물을 통해 명예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술일주의 경우 신축년에 재성의 기운이 커지고 재성 혼잡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거나 새로운 목표와 결실을 추구하려 할 때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것을 더욱 잘 다듬어 완벽을 기하는 정도로 에너지를 쏟는 게 좋습니다. 다음 갑술일주 일간 갑목은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와 어울려 천을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천을귀인은 안정적인 기운이기에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마음 상태도 편안하고 주변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도 편안하게 됩니다. 또한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십성론의 관점에서
정제이기 때문에 천을귀인의 기운과 어울려 자신의 것을 취할 때는 취하고 주변에 베풀 때에는 또 적절히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천을귀인의 기운은 무리수를 두지 않는 기운이기도 하기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목표를 추구하거나 과도한 지출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갑술일주 일지인 술토와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미토와 함께 죽술미 형사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사주 원국에 미토가 있거나 대운의 흐름에서 미토의 기운이 흐르고 있다면 신축년을 맞이하여 형살의 기운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살은 무조건 부정적이기만 한 기운이 아닙니다. 즉, 갇히는 기운이기도 하지만 가두는 기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살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의사나 법조계 계통 또는 군인 계통의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형살의 기운은 춤과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풀어진 것을 가두기도 하지만 갇힌 것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술일주의 일지인 술토는 화기운의 고지이고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금기운의 고지이기에 형살이 작용한다면 고지에 암장된 화기운과 금기운이 활성화될 수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형살의 부정적인 기운이 작용한다고 해도 갑술일주는 신축년에 천을귀인의 기운도 함께 작용하기에 부정적인 기운을 상쇄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술일주는 형살의 어떤 울타리와 틀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자신이 해오던 일에 더 집중적으로 매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갑술일주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관대의 흐름이 됩니다. 관대는 갓 사회에 나온 청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든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적으로 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연륜에서 나오는 경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대책 없이 무모할 수 있고 주변과 충돌하면서 좌충우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운차게 뻗어나가는 흐름인 만큼 일간 간목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갑술일주의 지지인 술토는 간목 일간을 기준으로 볼 때 양의 흐름이 됩니다. 양의 기운은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형체는 모두 형성이 됐지만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락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너무 안락하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자신의 영역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의 기운은 그에 해당하는 십성론의 특성과 어울려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유지하려는 느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술일주 일간 간목에게 양의 흐름에 해당하는 술토는 편재가 되기에 편재의 특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편재는 불규칙적인 재물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영역의 확장도 됩니다. 그만큼 갑술일주는 일지술토가 역마살의 기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마의 느낌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갑술일주에 있어서 이동은 단순한 이동을 위한 이동은 아니고 항시 어떤 나름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갑술일주를 숲속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늑대에 비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축년의 관대의 흐름과 갑술일주 본연의 양의 흐름은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틀린 느낌도 있기에 완전히 일치된 흐름을 보이지 않고 흔들림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둘 다 십성론의 관점에서 재성이고 하나는 편재, 하나는 정제로 작용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하면서도 틀립니다. 따라서 보통 어떤 목표의 방향성에 있어서 변수가 생길 때에는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보다 적절히 현상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갑술일주가 신축년을 맞이하여 위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최대한 지금의 상황을 더욱 잘 유지하고 관리하며 좀 더 완벽하게 다듬는 데에 집중할 때 더 좋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